이 어프로치는 말 그대로 의미 그대로 접근하다라는 뜻처럼 홀컵에 접근시키는 채예요. 그래서 그린이 있으면은 그린 주변에 공이 떨어졌을 때 얼마큼 가까이 붙이는지에 대한 샷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웨지를 채를 보면은 각도가 써 있기도 하고요. 56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요. 그 말은 그 채가 누워져 있는 이 각도를 말합니다. 56도 네. 또는 52도도 있고 또 어떤 클럽에서는 영어 알파벳으로 써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알파벳 A, S, P 이렇게 표기가 같은 의미지만 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이런 채로 이제 어프로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네. 혹시 뭐요?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어프로치요? 아니, 그 처음 골프를 시작하실 때? 골프 시작할 때요? 뭐 보통은 7번 7번 가지고 그립 잡고 똑딱이? 그렇죠. 똑딱이. 네, 그렇죠. 네. 똑딱 맞아요. 했죠? 맞아요. 네. 그 똑딱이를 하실 때 어프로치를 하면 쉽다라는 건데요. 아, 그래요? 첫 번째는 이 작은 개념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똑딱이 동작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도 쉽고요. 그리고 전체 풀스윙은 지금 이렇게 완전히 풀스윙을 하는 거에 비해서 어프로치는 이렇게 구간이 작고 마치 축소판 같은 개념이에요. 작은 구간이라서 이 작은 구간을 정확하게 치는 거를 연습을 기초 단계에서 많이 해놓으시면 임팩트가 또 단단하고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프로치도 같이 시작하기를 추천해드리는데요. 이렇게 채가 생긴 걸 보면은 하늘을 향해서 많이 눕혀져 있기 때문에 네. 공이 그냥 쳐도 잘 뜹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공도 딱 띄우는 느낌을 가지면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프로치를 처음에 이제 시작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게 어프로치는 스코어에 영향을 가장 많이 갖는다. 이런 말들을 종종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쵸. 롱게임 잘해놓고 이제 숏게임에서 네. 그린에 탁 붙이고 맞아요. 집어넣고 해야죠. 네. 네. 그럼 어프로치는 어떨 때 하냐면요. 그린 공략에 실패했을 때 하기 때문에 실수를 만회하는 샷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 잘 붙이느냐 못 붙이느냐로 타수를 잃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점수랑 아주 연결이 팍팍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어프로치 동작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큰 그림을 먼저 그리면 쉽게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을 제가 치기 전에 이런 동작을 이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공을 던져보는 겁니다. 네. 그건 너무 쉬워 보이는데. 너무 쉽죠? 되게 네. 간단한 동작처럼 네. 보이죠? 네. 그래서 볼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볼링 잘하죠. 볼링장 가끔 가시죠? 네. 볼링하는 모습 같기도 해요.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몸은 방향을 바꿔서 돌고 그리고 팔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던지는 동작입니다. 근데 그 느낌 그대로 어프로치 동작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돌면서 네. 이렇게 다시 몸 한번 동작은 쳐보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정말 골프채만 잡았네요. 그렇죠. 골프채만 잡고 비슷하게 이렇게 왼쪽으로 돌면서 보내주는 동작이에요. 네.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프로치를 시작하려면 어쨌든 준비 자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드레스 하는 동작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발을 서실 때는 제가 채를 바닥에 한번 놓고 지금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바로 볼위치가 12시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12시로 했을 때 내 양발이 같이 일직선이 아니라 왼발을 10시 정도로 방향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를 오픈 스탠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시켜주시는데요. 오픈을 하는 이유는 잘 돌기 위해서예요. 네, 잘 돌아주시기 위해서 왼발을 오픈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폭이랑 그립을 잡는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요. 발의 보폭은 거리를 얼만큼 보낼 거냐에 비례하게 움직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짧은 거리다 그러면 이렇게 그립을 잡는 위치도 짧게 잡고 네. 보폭도 좁게 섭니다. 그리고 보내고자 하는 거리가 길수록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립도 점점 짧게 잡았다가 길게 잡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립을 짧은 거리에서 짧게 잡아야
그 길이가 짧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오차의 한 범위가 10m 이내일까요? 이 맞습니다. 정도는? 네, 10m 이내에 네. 짧은 거 할 때는 가장 짧게 잡고 그래야 정확성 있게 채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폭이 좁았을 때도 자연스럽게 회전이 또 잘 되기 때문에 짧은 거리에서 만약에 보폭이 이렇게 넓으면요. 네. 다리가 너무 고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다리가 너무 고정한 채로 그렇게 되면 팔로만 어프로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비례하게 이렇게 보폭을 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체중 분배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 웨지 채로 어프로치를 하실 때는 체중 분배를 5대5가 아니라 왼발에 7대3으로 기울여 주시면 정확하게 치실 수가 있어요. 왜 왼발에 그렇게 더 많이 가요? 네. 네. 그거는 바로 이 헤드로 공부터 먼저 치고 들어가는 다운블로우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어프로치에서는 왼발로 기울여 주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체중을 뒤로 두게 되거나 너무 가운데 있게 되면 이 어프로치 채인데 이런 동작들이 나와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 헤드에 날로 맞거나 공에 도달하기가 힘들어서 미스샷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샷을 할 때는 체중을 왼발에 70% 정도 두고 이 위치에서 샷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세요. 그렇게 되면 상체 기울기가요. 원래 7번 아이언 그 5대5보다 체중을 왼쪽으로 기울였기 때문에 기울기도 조금은 각도가 미세하게 왼쪽으로 향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직보다 더 많이 기울어지는 건 아니지만 원래 했던 기울기가 이렇게 있었다면 그보다는 조금 더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체 기울기도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볼 위에 거의 내 명치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고 체중이 왼발로 실리게 됩니다. 이렇게 스탠스까지 이제 서 주신 다음에는 볼의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요. 네. 볼의 위치는 내가 공을 어떻게 탄도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정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먼저 볼을 오른발에 두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자, 오른발에 두고 쳤고요. 이번에는 왼발에 두고 한번 쳐볼게요. 네, 차이점이 혹시 보이셨나요? 네. 네. 오른발에 뒀을 때가 네. 지금 두 번째가 발사각이 오른발? 45도 정도였고요. 네, 첫 맞아요. 번째가 20도대였으니까 정확합니다. 네. 네, 시작하는 게 이렇게 뻥 뜨고 아니고 네. 이거 차인 것 같아요. 예리하신데요. 네. 네. 그래서 내 의도에 따라서 오른발에 공을 놓으면 공이 낮게 가고 왼발에 공을 두면 높이 뜨게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 클럽 헤드 모양을 보시면요. 이 각도가 이렇게 공을 내 몸보다 오른쪽에 놨을 경우에는 점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 위치를 내 몸 기준으로 왼쪽으로 두게 될수록 헤드면이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 때문에 단순하게 더 뜰 수 있고 각도 때문에 이쪽으로 오면 세워져서 더 낮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기본 자세 어프로치를 하실 때는 가운데 두시고 시작하시면 무난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네. 굳이 굴리거나 띄우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면 가운데 볼을 두시고 체중만 왼발로 놔주신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준비 자세가 좀 정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어드레스가 딱 정해졌는데요. 애매할 때는 공이 가운데에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기본 애매할 샷을 때는? 할 때, 기본 샷을 할 때요. 네, 그냥 평탄하고 무난한 어프로치를 할 때 거리를 보내는 정도. 그럴 때 할 때는 가운데 놔주시고 굴리거나 띄우거나 내가 탄도를 높일 때 그럴 경우에만 바꿔서 네, 공을 조절을 하시면. 저는 딱 오른쪽 왼쪽 이렇게만 둬야 되는 줄 알고요. 예, 가운데는 오히려 잘 안 뒀었거든요. 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흔히들 조금 더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는 공 위치가 약간 오른발에 있을 때 쉽게 받아들여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이 오른발에 있을 때 더 직접 먼저 맞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요. 아직 임팩트가 좀 불안정하실 경우에는 가운데보다 오른발에 놓으면 쉽게 더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그겁니다. 내가 이제 정하면 되는 건데 오른발에 있을수록 탄도는 좀 낮아지고 굴러가는 게 있을 수 있고 임팩트도 조금 깊게 들어갈 수 있고요. 먼저 네. 맞기 때문에 비교적 왼쪽에 놨을 때는 또 반대로 뜨고
좀 부드러운 임팩트가 될 수 있다.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잘 네. 알겠어요. 네, 이렇게 볼 위치를 이제 정해 주셨으면 이제 샷을 할 겁니다. 네, 어프로치에서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기본 자세를 아주 잘 잡을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몸통이랑 내 팔이 같이 돈다라는 겁니다. 네, 몸통이랑 이 양팔이 같이 돌아주는 동작을 했을 때 훨씬 더 정확한 임팩트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다리는 고정한 채로 이렇게 손만 하게 되면 꺾임이 손목에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팔꿈치에서도 꺾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어프로치 거리를 이제 하실 때에는 왠지 손으로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약간의 회전은 있습니다. 이 회전의 양은 그 보내고자 하는 거리에 그 골반에 움직이는 양도 비례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짧게 할 때는 정말 나만 할 수 있는 정도의 내 몸 안에서의 회전이 있는 겁니다. 눈으로 막 회전이 확확 보이는 건 아니지만 짧은 거리를 할 때는 내 몸 안에서의 미세한 회전 정도, 네, 아주 작은 회전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점점 커질수록 그 회전의 반경이 조금 더 생겨져서 자연스럽게 회전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스윙이 점점 커질수록 비거리가 더 크니까 그만큼 골반의 회전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항상 같이 간다라는 점이 이제 있는데요. 아이언샷이랑 어프로치 샷의 차이점이 있어요. 아이언샷이랑 어프로치 샷의 이제 차이점이 스윙을 어프로치 할 때 이렇게 팔로우 했을 때 측면에서 보면 내 클럽의 샤프트가 수직에 가까운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네. 나이스. 이게 수직에 가까운 동작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언샷이나 드라이버 샷을 하게 되면요, 수직에 가까운 게 아니라 수평에 가까운 자세로 채가 나와집니다. 그 이유는 팔을 양손목과 팔을 회전을 시켜서 스윙을 했기 때문에 더 수평적에 가깝게 가지고 또 어프로치 할 때는 수직에 가까운 자세로 와지는데요. 그 차이는 임팩트 구간에 있습니다. 임팩트 구간에서 어프로치 하실 때는 치고 나서 양손을 몸이랑 같이 돌면서 가능한 길게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수직에 가까운 클럽의 샤프트 각도가 나와지게 돼요. 네. 그럼 손목을 아이언이나 이런 긴 채들에 비해서 손목을 어떻게 보면은 많이 안 쓰고 이렇게 유지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네,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근데요, 그거 왜 네. 굳이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왜냐면은 네. 이 웨지는 공을 원하는 데 떨어뜨리고 멈추게 하는 컨트롤하는 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보내는 샷이 아니라 거리를 원하는 데 딱딱 끊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거리보다는 정확한 거리를 맞습니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네, 정확한 거리를 더 보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렇게 각도가 나와지고요. 물론 길이가 또 짧기 때문에 거기서 각도의 차이도 또 있습니다. 클럽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차이점이 몸에서 회전을 같이 해주고 클럽 헤드와 샤프트를 길게 같이 유지하는 느낌이 다른 스윙에 비해서 난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다리를 고정하지 않아야 손목, 그 팔목이 꺾이는 동작이 안 나오고 돌았을 때 자연스럽게 그 동작이 나와지게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임팩트에서 정해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정해야 돼요? 네. 어프로치 임팩트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디보트라고 하는 말은 공을 딱 선수들이 가끔 경기에서 보면 쳤을 때 잔디가 탁 떠나가는 거, 네. 그 잔디를 떠나가는 걸 보고 디보트라고 하는데요. 디보트 자국이 공의 왼쪽에 나는지 오른쪽에 나는지의 그 타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프로치를 했을 때 공을 먼저 치고 이 왼쪽 땅을 치는 것, 이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공 뒤를 같이 치면서 어프로치를 하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요? 네,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빈 스윙을 해보면요, 왼쪽에 떨어뜨리는 자세는 이렇게 왼발의 헤드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떨어뜨리는 거는 조금 뒤에 치고 같이 공을 치는 느낌이에요. 뒷땅을 치고 같이 공을 치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제가 한 번씩 쳐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공 앞쪽에 왼쪽에 디보트가 나게 하는 거죠? 네. 네. 자, 이때는 손목의 움직임이 많이 안 사용이 되게 됩니다. 안 쓰게 돼서 이렇게 손목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느낌이 들고요. 이 헤드의 가장 바깥쪽 부분을 리딩 엣지라고 하는데 그 이 리딩 엣지가 공을 직접 타격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터 치고 들어가는데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있어요. 지면으로. 네. 비행기가 이제 땅으로 붙어서 착륙을 하게 되는데 착륙하기 직전에 공이 딱 맞는 겁니다. 그럼 착륙하고 땅에서 계속 바퀴를 굴러가잖아요. 네. 그것처럼 헤드 페이스가 지면을 따라서 조금 더 낮게 가는 그런 이미지를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네. 반대로 아까 제가 오른쪽에 디보트를 나면서 어프로치하는 방법은 채가요. 리딩 엣지가 아니라 이 아래쪽은 솔이라고 하는데 이 솔 부분, 즉 바운스를 활용해서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딩 엣지로 공을 타격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운스로 공 뒤를 자연스럽게 같이 쳐서 올려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이거는 아이스크림 떠먹을 때, 네. 수저로 아이스크림 떠먹을 때 이렇게 퍼올리는 듯한 느낌이 나는 임팩트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근데 비교적 동작을 보면 손목이 조금 움직여집니다. 그렇네요. 아이스크림 풀 때 조금의 각도가 생겨지듯이. 네, 많이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손목이 자연스럽게 조금 움직여져요. 네. 이런 어프로치도 있고 왼쪽에 디보트 내는 어프로치도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게 확률이 좋다. 나한테 어떤 것이 더 편하게 와진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근데 제 추천은 그래도 네. 많은 초보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봐온 추천으로는 볼 왼쪽에 디보트를 내는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게 더 공이 잘 맞을 확률이 높아서예요? 네, 아무래도 손목의 사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갈 확률이 많아요. 네. 네, 그렇지만 나는 이거를 왼쪽에 디보트를 내는 것 자체 또는 내려치는 느낌이 부담스럽고 너무 어려워 라고 하신다면 그냥 편하게 뒤를 같이 친다. 그 손목을 조금 써서 한다.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왼쪽에 디보트 내는 거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보여드릴게요. 보니까요. 공을 치고 나서의 그 손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네. 네. 맞습니다. 왼쪽에 체중도 있고 시선도 볼 왼쪽에 두셔도 좋아요. 그래서 공을 맞을 때 소리도 보면 공부터 치고 바닥을 치는 네. 공 치는 소리가 눌러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나게 그리고요, 됩니다. 류가영 프로 손이요 이렇게 공을 치고 나서 이렇게 몸하고 간격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맞아요. 네. 손하고 내 몸도 공간을 유지하면서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갑니다. 너무 이렇게 좁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그렇게 멀리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팔로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간격을 이렇게 유지하면. 하는 게 초보자들이 더 공을 가격하는 게 쉬워서 네. 해보면 좋다는 거죠? 네,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타입까지 그 두 가지 중에서 나한테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확률이 높은지를 선택해 주시면 어프로치는 정말 기본기를 아주 탄탄하게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